아름다운 우리 역사 달인되기. 이번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힘들어진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조선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친 영조와 정조에 대해 알아봅시다. 영조는 조선의 제21대 왕으로 1694년 숙종과 무수리 출신이던 숙빈 최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숙종의 첫째 아들로 왕위에 올랐던 경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이복 동생이었던 영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붕당 간의 싸움이 치열하던 시기였습니다. 붕당이란 학문이나 정치적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의 정치 집단으로 처음에는 정치에 있어 서로 좋은 방향으로 토론과 비판을 했으나 갈수록 서로를 헐뜯고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등 의견 대립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영조는 어릴 적부터 자신을 견제하던 소론으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받았고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자신의 형인 경종을 죽였다는 의심과 모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붕당 정치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하여 붕당과 상관없이 나란 일을 할 인재를 공정하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붕당끼리의 싸움을 금지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아 성균관 입구에 탕평비를 세우고 자신의 뜻을 굳건히 내보였습니다. 신하들과 회의하는 자리에서 탕평채라는 음식을 먹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색깔과 재료가 섞인 탕평채처럼 다양한 색깔을 가진 붕당이 서로 어우러져 좋은 정치를 하기를 바라는 영조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조는 그간 양인 남자들이 군대 대신 1년에 2필씩 내야 했던 군포를 한 필만 내도록 하는 균역법을 실시하여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또한 가혹한 형벌을 없애고 삼심제도를 엄격히 시행하여 억울한 백성이 없게 하였고 속대전이라는 법정과 동국 문헌 비고 같은 백과사전을 편찬하여 학문과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영조는 신하들에게 스스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 수라상의 반창 가짓수를 줄이고 비단 이불 대신 값싼 명주로 만든 이불과 요를 썼습니다. 이렇게 검소한 생활을 했던 영조는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역대 조선 임금 중 가장 장수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조의 손자인 정조는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이산으로 조선 전기의 세종대왕만큼이나 위대했던 대왕으로 손꼽히며 학문과 무예 등 모든 방면에 있어서 뛰어났다고 합니다. 정조는 영조의 뜻을 그대로 본받아 탕평책을 통해 왕권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개혁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각을 설치하여 당파에 상관없이 젊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뽑아 교육하고 그들과 함께 나란 일을 의논했습니다. 또 정조는 왕을 지킬 최고의 호위부대 장룡령을 만들어 왕권을 더욱 튼튼하게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했습니다. 금난 정권이란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권한인데 나라에서 허락을 받아 장사하는 시전 상인들만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 뇌물 등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억울함을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글을 써서 올리는 상언과 왕이 궁밖을 행차할 때 꽹과리를 치며 직접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격쟁 등의 제도를 만들었으며 암행어사를 자주 파견하고 김홍도와 같은 뛰어난 화가들에게 백성들의 삶을 그려오게 시키는 등 백성들의 생활을 두루 살펴
사회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기면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곳이 바로 수원 화성이었습니다. 화성은 새로운 정치를 펼치고자 했던 정조의 꿈이 담긴 신도시였습니다. 화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잠깐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도세자는 영조의 늦둥이 아들로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컸던 나머지 영조는 사도세자를 매번 구박하고 호되게 혼내기 일쑤였고 결국 사도세자는 마음의 병을 얻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신하를 괴롭히고 자신을 몰아내려 역모를 꾸민다는 소문까지 돌게 되자 더는 참지 못한 영조는 사도세자를 쌀을 보관하는 뒤주에 가두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은 영조와 정조 두 사람에게 아주 깊은 상처로 남았고 훗날 정조는 아버지에 대한 예를 갖추어 매년 무덤에 행차하며 사도세자를 기렸다고 합니다. 비극의 중심에 있었던 영조와 정조는 18세기 조선을 다시 일으켰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기에 조선시대의 몇 안 되는 성군으로 오늘날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수원화성 건설을 이끌었던 조선의 대표적인 실학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